출발 증시 오늘도 진짜 전략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이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삼성전자 좀 외국인이 끌어올릴 수 있을 건가가 관건이다라고 해주셨는데 끌어올릴 뻔하다가 요즘에는 또 외국인을 중심으로 순매도 물량이 급격하게 출회가 되면서 좀 내려오고 있잖아요. 기관도 여기에 가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흐름, 그렇다면 흐름 자체가 좀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우리 시장에서는 전번 시간에 삼성그룹 특집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히려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뷰를 전번 주부터 바꿉니다라는 네.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뭐 78,000원이든 75,000원이든 떨어지는 칼날. 요새 외국인들이 어저께는 2,200만 주를 팔더라고요. 네. 어마무시하게 파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저의 시각은 떨어지는 칼날 잡아라. 우리 마치 5월 13일 날 대만 가권 공격, 그다음에 7월 말에 그 홍콩 H시장 공격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형성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항상 이렇게 급락 파동 나오면요. 한 방향 매매를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파생과 조합을 이루는 패턴 때문에 오히려 지금 떨어지는 칼날 잡아갖고 배당 받으시고 내년 상속세를 어떻게 내나 아마 삼성전자 담보가치 높여서 낼 거다라는 시나리오를 전번 코너에 얘기해 드렸으니까. 네. 그리고 한국경제 완회 사이트 보면 요걸 40분짜리 두 코너로 집중적으로 분석한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네. 보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빌미를 준 것 같고요. 한번 그렇죠.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예. 지수도 안 좋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우리는 SK 하이닉스 이런 속도가 비슷해요. 네. 근데 SK 하이닉스도 13만 원대 매도하셨어야지 지금 10만 원에서 10만 원을 깨는 상황에서는 이미 매도 못하신 분은 바이앤홀드고요. 오히려 이제부터 SK 하이닉스도 집중 매수 구간에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텔은 별로 영향이 없어요. 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엔비디아 보시면 얘도 이 종목도 그냥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견조한 있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인 SOXS ETF가 이 엔비디아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유독 공격을 당하는 거는 네. 저는 아시아권에 여기도 해지 공격이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지금 8월 5일 날 고점 찍고 지금 고점에서 4.7 빠졌습니다. 4.7 빠지는 요 비율입니다. 8월 5일 날 3,451에서 3,287까지요. 요 하락 속도의 SK 하이닉스는 이 변동폭이 고가에서 거의 지금 한 30% 정도 빠졌으니까 그러한 정도 시가상위 종목들이 고가에서 30% 빠지면 오히려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지만 거기가 오히려 박앤세일 영역이 아닌가. 그리고 홍콩 시장이 같이 동반급락하면 저는 엑스타 하자고 그럴 겁니다. 네. 근데 홍콩 시장도 보시면 7월 말 우리가 뉴스에 핫할 때가 보시면 오히려 저점이 지금은 오히려 우상향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만 지금 급등하지 위에나는 오히려 지금 그냥 오히려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적인 특수 상황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집중 공격. 그런데 이쪽은 양방향 전략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급락시켰다가 또 다시 급등시키는 타이밍을 9월 옵션 선물 만기로 디자인할지 12월물로 디자인할지 그것만 추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반도체주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고점 대비해서 꺾이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는 차트의 흐름 자체가 좀 다르긴 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언더퍼폼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종목별로 미국에서도 차별화가 되고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특히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6.37%나 급락을 했거든요. 뚜렷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간단히 얘기해서 뭐 재고 부분,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수플레이가 반대 현상이 나와서 이제 금년 말이나 내년도에는
디램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 뭐 등등 이거는 저는 어날리스트적 사고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시장적인 사고에서는 오히려 저는 그런 상황에 프레임을 걸고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 상황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1월 달에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아시아권에서 거의 외국인들이 한 30조에서 35조의 엑스트가 나올 테니까 그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지 마시고 오히려 21,000원에서 23,000원에 있는 KT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전번 시간에 오히려 이게 약간 음모론적 사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올려갖고 삼성전자를 갖고 오는 블록딜도 나오나 이걸 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오히려 저는 저 연관된 KT를 지금 팔아갖고 삼성전자를 바꿔드리고 있고 오히려 KT는 이제 차익 실현 반 정도 아직까지는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반 정도 매도해갖고요. 지금 34,500원 정도인데 저는 한 5만 원까지는 한 3년 후는 보이는데 지금 단기간에 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게 파생과 연관된 숏 전략이 급격하게 걸리고 이게 의도적인 에너지 같아요. 네. 요 뭐 CLSA 여러분들 보시면 투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CLS가 매도 보고서 내면 저는 오히려 삽니다. 투자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 걔네들 스타일이 이벤트 드라이브로 매도 보고서 내고 뒤에서 지네들이 샀다가 나중에 한 1개월이나 3개월 지나면 반대 리포트를 내요. 이런 걸 너무 자주 하는 애들이라 네. 그러한 상황에서 요번에도 CLSA야 그래갖고 오히려 다른 프레임이 또 한 3개월이나 6개월에는 또 다른 리포트가 나올 거다라고 제가 장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을 체크하시면서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주가라는 걸 가만히 보시면 쌀 때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죠. 예. 근데 쌀 때는 우리 털게 만들어요. 공포로 해서. 네. 그러니까 여기에나 엮이지 마십시오. 지금 보이는 자료의 수준 갖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판단하지 말자. 이렇게 체크해드리고 싶고 여기에는 파생과 연결된 뭔가 판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급격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비교해 보셔도 여러분들이 그 직관을 얻으실 수가 있으실 네. 거예요. 종합주가지수 중요한 맥점, 이게 3월 9일입니다. 이때가 종합주가지수 2,929거든요. 네. 5월 여기가 13일입니다. 여기가 3,100인데 이게 대만 가권 급락한 날이죠. 이날 대만 가권 뭐 MS 대만 TSMC나 대만 가권 인덱스 파신 분은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7월 달이 이제 이 7월 9일인데 그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렇게 2,200만 주 1조 7천억을 팔더라고요. 네. 그 금액이. 그런데 이 저점을 안 깨요. 지금. 예, 이 그러네요. 7월 9일. 이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체감 지수로는 오히려 5월 13일 이 수준도 깨고 내려가야 되는 위치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그때 수준보다 더 낮잖아요. 낮죠. SK하이닉스는 어마무시하게 낮고요. 네. 그런데 그러면 못 가요. 딴 게 그거를 커버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롱숏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직관적인 게 아니라 데이터로 봐도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공포를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환율. 그렇죠. 예. 이 환율마저도 여기서 그동안은 잘 버텼어. 근데 여기 7월 28일 날 요게 이제 홍콩 H 시장 공격했던 때인데 이걸 뚫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거 1200 그냥 바로 가는 거 아니야? 네. 이 공포감이 현재 전개되고 있고 또 이게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일 때는 가장 효과적일 때 공격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대감이 뭐였어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돼서 나오면 뭔가 투자하고 뭔가 분위기 뭔가 이런 시점에서 그냥 날짜 잡아갖고 공격하는 느낌 안 되십니까? 그래서 네. 이 환율 그러니까 이번에 이 환율도 같이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공격이 역부이자가 나오는 그 시점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무리되는 국면이 아니겠나. 그래서 요번에 삼성전자 SK는 오늘 내일을 예측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뭐 공격하겠죠, 마이크로. 근데 점을 맞추지 마세요. 여기서는 사놓으면 네. 이제 배당 받고 내년도에 보시면 또다시 SK하이닉스도 한 12만 5천 원, 13만 원, 삼성전자는 저는 요번 공격이 오히려
10만 원 만드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아, 오히려 털고 갈 것이다. 예. 그리고 연초에 한 30조 정도 매도된 이제 끝물이 다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포트 제조종 작업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 3월 9일 날 2,929대 이때 삼성전자는 81,000원이고 SK는 13만 원입니다. 네. 그럼 지수가 지금 3,200인데 이게 10만 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단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가상위 종목들에 같이 접목시키지 말아보세요.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68만 원, 이게 97, 8만 원까지 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삼성 SDI 60만 원. 오히려 이 두 종목과 네이버, 카카오를 사신 분이 그 사이에 최고의 수익률이고 그럼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신전, 셀트리온 이런 거 사신 분들은 지수가 올라간들 계속 네. 그냥 늪에서 빠져있는 이런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5월 13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때 3,100이거든요. 이때는 삼성전자 단타가 나왔습니다. 78,000원에서 83,000원, SK하이닉스도요. 근데 이 시점에서는 여전히 네이버, 카카오 10만 원이 16만 원, 17만 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7월 9일 날 위치입니다. 이때 제가 이제 카카오는 16만 원에서는 매도하시고 네이버가 한 10% 남아갖고 네이버도 45만 원 단에는 오히려 매도 전략을 세우시고 오히려 저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어떤 종목들이 생각이 드냐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아, 정말 못 갔죠. 예. 이제 이게 이제 어저께 종가 기준인데 SK하이닉스가 33%나 빠졌습니다. 네. 대충 이런 시가상위 종목들이 삼성전자 제가 고점에서 21% 하락한 수준부터 사갖고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30에서 40에서는 그때 공포가 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예. 네. 근데 그때 사놓고 그냥 3개월 수면제 종목이라고 그냥 주무세요. 요새 뭐 이런 말도 유행하다고요. 사물놀이, 사면 맞아요. 돌리고, 그러니까 사갖고 딴 데 보세요. 놓으세요. 그래갖고 한 3개월 이후에 보시면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서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새 저는 느낌이 저는 이제부터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하고 여기가 이제 수세경제 인프라든지 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나오십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추석 전후에서는 저는 미국을 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럼 미국 갈 때 저는 현대차하고 SK그룹 그때 그 41조 계획 잡은 게 네. 같이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또 이 시간 통해서 가장 강조드리는 화두가 수소 인프라, 수소 연료전지, 수소 경제. 그거를 리딩하는 종목들이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현대차 그룹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금 사놓으면 1년 후에는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 소재주들 막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하고 비슷한 에너지를 느끼실 거고 오히려 2차 전지 소재는 이제 옆에도 가지 마 위치고 저는 오히려 2차 전지의 장비주들이 안 가요. 소재는 가는데 장비주들 한번 뒤져보십시오. 네. 안 가요. 장비주들이 이제 설비 투자 들어가면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접근 방식은 2차 전지 장비주에서 안 올라간 어떤 것들이 종목들. 있죠? 몇 가지 종목들인데 뭐 제가 그 종목은 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예 샘플링을 해갖고 네. 수소경제 지금 오늘 시간은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예. 다음 시간은 타픽으로 요런 2차 전지 장비주하고 수소 인프라를 그것도 좋을 것 특집으로 같아요.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황이 중요한데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옵션 만기일에 파생 시장의 동향은 실제로 어땠나요? 파생 시장 동향은요. 예. 하방으로 죽여놨잖아요. 그러면 풋옵션에서 큰 에너지가 나왔어야 될 것 네.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별로 안 나왔습니다. 저점에서 잘 잡으신 분들이 200~300%? 그리고 그걸 여기 보세요. 이거 수치가 보입니다. 네. 종가는 145%, 최고 저점이었을 때가 421.8까지 빠졌을 때 425에서 145%. 이게 만기일에 이 정도 변동성, 이렇게 체감지수 삼성전자 2천만 주 때리고 저렇게 때리는 치고는
오히려 양매도가 준동된 것 같고 종가로는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77% 확 줄었습니다. 네. 거의.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잘 장중 저점 이용해서 매매하신 분만 수익률을 하고 오히려 평작 수준이고 오히려 콜옵션을 뭐라 그럴까요? 그냥 프리미엄을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양매도가 준동하는 시장이다라고 결론을 내줍니다. 그래서 행사 가격 425면 0.8에 사서 2.2, 0.8에 사서 3. 요 장중 변동성 이용하신 분이 제일 수익이 컸고 네. 그리고 종가로 결제 받으신 분들은 그냥 평작 수준이다. 이거 그러니까 체감 지수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고 제가 또 어저께 그 파생 매매를 하면서 가장 느끼는 게 이제 미결제를 청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때리면서 이틀간 미결제를 만계약 막 이렇게 해서 증가시켰거든요.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미결제가 이제 청산되면서 마무리되는 느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10,000개, 20,000개에서 이제 25만 개가 26만 5천 개로 증가하면서 시장을 급락시켰거든요. 네. 근데 어저께 이걸 청산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매도 친 거를 환매수로 챙기는구나. 그러니까 현물 때리고 매도 친 걸 청산하고 이 현물 쪽에서 또 다른 에너지로 합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 결과물은 다음 주나 9월물 기준으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스타디를 대만 각건 5월 13일, 7월 27일, 8일 홍콩 H 공격 그걸 비슷하게 보시면 우리도 비슷하게 또 판단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가지를 우리가 되짚어 본다면은 그래도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저점으로 또 올라왔다라는 점을 상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앞서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떨어지는 칼날을 오히려 잡자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선은 깨지 않아야 한다 좀 전망이라도 해놔야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앞으로의 추세를 어떻게 읽어나가야 될까요? 지금 7만 5천 원에서 전 7만 8천 원에서 이번 삼성전자 멈출 거라고 보는데 이게 6만 전자 가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6만 전자 가면 지금도 빨라요. 근데 환율이나 재반 상황 보면 6만 전자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최근에 집중된 게 아니라 작년도 12월 7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8개월 동안 판 거의 그렇죠. 누적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SK 하이닉스 갖고 저는 타이밍을 잡겠습니다. SK 지금, 하이닉스로요? 떨어지는 칼날이 지금 굉장히 거의 가파르죠. 요거 갖고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어요. 네. 600만 주, 800만 주. 근데 눈에 이런 수치가 보이면 저는 항상 파생 시장에서는 끝물이다라고 보거든요. 꼭지는 이거 반대되는 500만 주, 800만 주 사는 날이 꼭지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보시죠. 인버스 곱입니다. 예. 인버스 곱. 지금 시장이 공포라면 이게 급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건 왜 안 움직이나요? 지수가 크게 안 움직여서 그런가? 이게 보시면 갖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 인덱스 사이클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때린다는 얘기지 다른 것들은 커버가 돼서 200개 평균값은 이렇게 공포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갖고 다른 감각, 이제 인버스 곱 투자해야지. 이거 녹아납니다. 오히려 2,000원 넘어가면 챙기시죠. 제가 1,800원대는 사고 2,000원 넘으면 팔고 이런 박스 가두리를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격입니다. 딱 2개. 그래서 이 2가지 공격이 또 추세적 공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오늘 봐서 다음 주 한 월요일이 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대체율. 수요일 정도까지만 보면 이번 공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환율만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순환이 뭐로 가냐? 그럴 때 제가 아까 얘기한 자동차, 미국 밸류체인 네. 그리고 수소 인프라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네.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전략에 응용을 해보시죠. 오늘 어떤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겠어요? 또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대체휴일 때문에. 그래서 네. 제가 이 시가 상위 종목들을 이 10개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돌려봅니다. 네.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급락 사이클에 LG와 이제
그 배터리 그렇게 안 갔던 LG화학, 삼성, SDI 이런 올라왔어요. 이거는 롱이에요. 네. 그러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도 이렇게 시가상위 종목들에서도 롱숏이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종목도 보시면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가 잘 못 갑니다. 그리고 3반은 이제 75만, 77만 산 거를 요거 파셔갖고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로 바꾸는 게, 그러니까 대주주 사고로 바꾸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내년도 4월 말 상속세를 어떻게 낼 때 삼성그룹이 쪼개고 합치고라든지 이러한 제가 특집 방송 만든 부분에 여러 가지 로직들을 생각하시면서 전략을 짜보시고, 저는 이제부터 자동차, 현대차하고 기아차 이쪽에 부품단, 이게 밸류체인들이요. 또 IT에서는 삼성전자 죽을 때 이제 DB 하이텍이라든지 SNS텍이라든지 칩셋 미디어라든지 진짜 미국의 실제 설비 투자가 증설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밸류체인들. 네. 오히려 제가 8개월 동안 소부장 옆에도 가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하시죠. 오히려 이런 전략을 집중해서 IT 부품단에서 시스템 반도체에서 밸류체인을 종목 몇 개 딱 선정하셔갖고 떨어지는 칼날을 분할 매수하다 보면 찬바람 날 때쯤 되면 상대적 수익률이 꽤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